경제 현황에 이상하잖아요.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심각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정말 IMF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때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을 봐서 추경하면 되지 네. 않냐, 그죠?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시는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됐고 또 추경을 하더라도 이걸 잘 써야 될 텐데 네.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는 이제 추경을 30몇 조 정도 해놨어요. 근데 제한이죠. 근데 그 중에 뭐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이 극렬하게 끝까지 반대하고 그거 안 빼주면은 추경 못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포기해줘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조정한다고 보면 네. 실제로 한 20조 좀 남짓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소위 3주체라고 하잖아요. 3%도 있지만 예. 기업, 가계, 생산, 소비, 그다음에 재정 담당하는 정부 네, 이 3개 영역이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네. 네.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와 그 기업 영역에서 경기 과열이다. 그럼 정부 부분이 나서서 과열을 시켜줘야 돼요. 살짝 눌러줘야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럼 정부가 예를 들면 가계 기업 영역에 경기가 침체가 심각하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예. 어떻게?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네. 세금이 더 줄잖아요. 불경기. 네, 네, 네. 그럴 때 허리띠 졸라매자. 이래버리면 허리띠 졸라매다 사람 죽어요. 이럴 때 재정을 투입해서 SOC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뭐 소비 지원을 한다든지 마중물을 좀 원래 이렇게 하는 해야 거잖아요. 된다는 거죠? 이거 원래 대공황 때 했던 거잖아요. 교과서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들어와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건전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안 쓰기 작전을 한 거예요. 필요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을 하면 그 간극을 재정으로 메워주면은 경제가 덜 망가지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했어요. 결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거나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문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네. 이거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추경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은행 원래 실물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소비, 물가 관리하는 데지 무슨 생산을 어떻게 해라, 투자를, 재정 얘기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하면 안 되는 데예요. 오죽하면 하겠냐고요. 예, 지금은 정부의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냥 맹목적 균형 재정론 때문에 경기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추경을 통해서 주로 이제 작은 부분 뭐 됐고, 그러니까 크게 어디에 주로 쓰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 진작, 예. 그다음에 R&D 지원, 또 첨단 산업 지원 이런 데 쓰자. 그런 거죠. 네, 소비 진작은 뭐 예를 들면 25만 원 이런 건가요? 뭐 그것도 사실 우리는 정부에서 그렇게 싫어하면 그거 이상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골목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 거의 질식 직전이거든요. 예. 물을 줘야 되고. 근데 아시겠지만 소비 성향이 저소득자들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소득자들이나 골목에 돈이 쓰여지면 소비 승수가 높아서 돈이 많이 돈다고요.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면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는 소비되고 거죠? 네. 그게 끝나지 않고 많이 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식품점에서 이거 돈 많이 팔아가지고 하면 이제 평소에 빌렸던데 막걸리 집에 외상도 갚아야 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럼 이 막걸리 집 주인이 치킨도 한번 사 먹고 아이들한테 뭐 치킨도 한번 사주고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 네. 이게 경제 원리잖아요. 네. 적은 돈으로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라도 나와 있어요. 정부 연구 결과에. 이걸 개인한테 소득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예. 워낙 싫어하니 그럼 굳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면 우리 포기할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이게 소득 지원이 아니고요. 소비 진작책이기 때문에 소득 지원을 받는 건 반사 효과잖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 하지 말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책 목표가 다르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싫다 그러면 차등하든지 아니면 뭐 그거 좀 앞서서 그 상생 소비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신용카드 많이 쓰면은 뭐 더 지원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하든지 뭐가 됐든 하자. 뭘 하든지 네. 사실 뭘 하든지 해라. 근데 안 한다. 우리 고집 근데 안 할 수 있다. 반대쪽에서는 그게 25만 원을 줄 때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그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국채 발행해서 주고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50만 원은 왜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럼 경기 살릴 때 왜 그 고민을 안 하겠냐. 그게 결국은 그러다가 그냥 돈만 사라지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자영업이 안 살아나는 이유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IMF 때 실제로 해본 결과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부 연구기관에. 근데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죠. 좋은 정책이 처음 시작되면 다 처음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반론을 많이 하니 그거 안 해도 된다. 양보할 수 있다. 네. 뭐 제가 뭐 거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희들은 더 효율적인 소비 진작책은 없다고 보지만 다른 거라도 해라. 제안을 해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네네네. 우린 포기할 수 있다. 뭐 정책이라고